건축물 대장에는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기되어 있지 않아도 불법 건축물일 수가 있어요. 이런 건물은 누군가 신고를 하거나 소관청에서 알게 되면 철거하기 전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선혜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거래할 때 등기부 등본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많이 아시지만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건축물 대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한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제, 왜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지,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건축물 대장은요, 주소만 알면 정보24 사이트나 시군청 주민센터에서 누구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요. 건축물 대장에는 건물의 위치, 구조, 용도, 면적, 층수, 호수, 허가일, 착공일, 사용 승인일, 소유자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 등본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꼭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럼 이렇게 건축물 대장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내용이 다를 때 어떤 것이 우선하냐? 부동산 소유권의 경우에는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의 내용이 우선됩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 자체에 대한 내용인 건축물의 구조, 용도, 면적, 층수, 호수 등은요, 건축물 대장의 내용이 등기부 등본보다 우선돼요. 만약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는 201호, 건축물 대장에는 202호로 기재되어 있다. 이럴 때 어떤 호수로 계약을 해야 될까요? 바로 건축물 대장물상의 202호로 계약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거든요. 제 사건 중에 이렇게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 호수가 다른데 경매까지 넘어가서 아주 골치 아픈 사건이 있었거든요. 사전에 이렇게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 등본의 호수가 달리 표시된 경우에는요, 소유자에게 일치시켜달라고 먼저 요청을 해서 입주하기 이전에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건축물 대장상의 호수는 202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상에는 201호라고 모두 표기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나 대규모 오피스텔의 경우에는요, 등기부 등본만 봐도 충분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다세대 주택, 빌라, 소규모 오피스텔, 일반 건물, 소규모 상가 건물은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셔야 돼요. 허가 없이 무허가 증개축한 불법 건축물이 의외로 많거든요. 일반 건축물 대장 우측 상단을 보면요, 노란색으로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허가로 증개축한 불법 건축물에는요, 원상복귀하기 이전까지 매해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는데 생각보다 이 금액이 좀 높아요. 모르고 샀다가 예상치 못한 돈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기되어 있지 않아도 불법 건축물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을 꼼꼼히 봐야 되는데요. 건축물 대장의 현황에는 분명히 5층까지만 있다. 근데 이 건축물에는 6층 옥탑방이 있다면 이 6층은 불법 증축된 거죠. 그리고 건축물 대장의 2층보다 3층이 분명히 면적이 적은데 테라스를 불법 개조해서 넓이가 같다. 이런 경우에도 불법 증개축이 되는 건물입니다. 이런 건물은 누군가 신고를 하거나 소관청에서 알게 되면 철거하기 전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두 번째로 건축물 대장의 건축물 현황에서 보면 용도 부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내부를 봤을 때에는 분명 다세대 주택, 빌라 구조로 방, 욕실, 거실 등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 대장의 용도를 보면 다세대가 아니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내지는 소매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린생활시설과 주거지인 경우가 건축을 할 때 주차 면적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사용 승인일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이었다가 주거용으로 전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축물 대장도 1층은 분명히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건축물 대장에는 소매점으로 기재되어 있거든요.
이런 빌라 다세대 주택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용도 변경 신청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여전히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요, 불법 전용으로 이행강제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매수하는 경우라면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용도 변경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살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차후로 신고 아니면 매도할 때 거래가 힘들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질문 하실 수가 있어요. 변호사님, 제가 오늘 건축물 대장을 띄워봤더니 저는 분명히 주거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하실 수 있거든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면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에 상관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대항력도 인정되고 우선변제권, 최우선 변제권도 모두 인정되어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는요, 조금 골치가 아파져요.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매수하는 것이 약간 리스크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낙찰 금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 보증금을 온전히 지급받기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시려는 분들은요, 이렇게 불법 증개축, 개조가 있는 경우 인허가가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을 양수해서 동일한 업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구청에 사전 문의를 하시는 게 필수입니다. 일단 계약하고 나서 인테리어 공사 다 들어갔는데 갑자기 문제 있는 건물이라면 골치가 아파져요. 계약을 해지하기도 어렵고 이미 돈도 들어갔고 이미 준비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기면 골치가 아프잖아요. 이 돈을 회수하기도 어렵고 소송하면 장사를 못하고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오늘은 건축물 대장을 부동산 계약하기 이전에 왜 확인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확인하지 않는 경우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알람, 구독 부탁드릴게요.